자, 개념 노트 27페이지. 자, 확률과 관련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나와요. 자, 뒤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배울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곱셈 정리 배울 거고, 사건의 독립 종족에 대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뭐 이런 것들 할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테마고,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미 우리가 사실 덧셈 정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계산상에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덧셈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두 개의 사건이 있어. A 사건하고 B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합사건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집합에서 사용됐던 기호, 합집합의 기호를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두 개의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거 볼 건데, 자, 원래 정의대로 가면 요 합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일단 전체가 필요하지. 전체 표본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수 분의 합사건의 근원 사건의 수. 그냥 단순히 그냥 경우의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의 그냥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사건 A와 B에 대한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깔아주면 되는데, 언니네들은 잘 알듯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뭘 빼줘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한번 빼줘야 되죠? 그럼 저렇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전체 경우 구하고 A가 일어날 경우 구하고 B가 일어날 경우 구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여기서 한번 카운팅되고 여기서 한번 카운팅 됐으니까 한번 빼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률로서 한번 쪼개보면, 확률로 표현해보면 얘를 예분의 얘, 예분의 얘, 예분의 얘, 예분의 얘로 찢자요. 그러면 전체분의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까지는 PA라고 표현할 수 있고,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전체분의 B니까 B가 일어나는 확률. 얘는 전체분의 A니까 쟤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다른 말로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건 두 개의 사건의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A와 B의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고, 그놈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면 그게 A와 B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확률의 덧셈 정리는 결국 전체분의 두 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한 방에 풀어도 되고, 그냥 각각의 사건의 치중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따로 구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따로 구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그게 합사건의 확률이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단 이런 경우가 있지.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딱 봤더니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의 뜻이 뭐였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지. 이런 게 빵인 경우잖아. 그지? 공집합된 경우. 개수가 빵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공사건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두 사건이 배분 사건인 경우에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분자가 빵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요거분의 요건데 요거의 빵이니까 이게 0 되는 거니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분류해서 푸는 거 있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그 분류한 기준에 해당하는 각각의 경우가 상호간의 배반 사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분류를 했을 때 첫 번째 경우 풀고 두 번째 경우 풀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확률과 여기서 나온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게 두 개의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의 합사건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실제 얘네들은 문제 풀 때 굳이 저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예제들을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50가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0장의 카드가 있어. 50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거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두 가지란 말이야. 아, 여기서 한 장 뽑았을 때 그 뽑은 카드가 3의 배수가 되는 사건, 그걸 A 사건이라고 하고, 그게 4의 배수가 되는 사건, B 사건이라고 할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 배웠으니까 저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집중해서 구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집중해서 구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서 그걸 빼버리면 그게 A와 B의 합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의 더 센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얘부터 출발하면요. 전체 50장 중에서 하나 뽑는 거잖아. 50분의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50을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몇 개냐? 3, 1은 3, 3, 6, 18, 16개. 50분의 16개.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50개 중에서 4의 배수 몇 개 나와? 4, 1은 4, 4, 2, 8, 12개 나오죠. 그 다음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12의 배수 아니에요? 50개의 숫자 중에서 12의 배수는 몇 개 나와? 4 곱하면 48 되는 게 4개 나오죠. 얘네 두 개는 더하고 얘는 뺀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50분의 우리가 구하는 합사건의 확률은 50분의 얘네 두 개 더해서 16, 12, 4 빼주시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28에서 4 빼는 건 24 되겠죠? 2로 나눠주면 25분의 1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확률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냥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전체 경우 중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뺀 놈을 그냥 분자에 써서 이렇게 한 방에 풀어도 괜찮다. 그죠? 자, 이제 풀 두 번째. 흰색 공이 4개가 있고요. 흰 공이 4개가 있고 빨간 공이 3개가 있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내가 2개를 뽑을 때 이게 전체야.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을 뽑는 거야. 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이거지. 2개의 공이 같은 색인 경우가 저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봐도 되고 같은 색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봐도 되고 우리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웠으니까 그걸 굳이 쓰자면 아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하나는 흰 공만 2개 나오는 케이스와 하나는 빨간 공만 2개 나오는 케이스. 아이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지. 분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네 2개의 사건이 흰 공 2개가 나오는 사건과 빨간 공 2개가 나오는 사건이 각각 상호간에 대반 사건인 거야. 분류를 때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의 확률 구하고 이 경우의 확률 구해서 그냥 더해버리면 그게 같은 색이 나올 확률,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흰 공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데 흰 공만 4개 중에서 2개가 뽑히면 되고 빨간 공이 2개 나오는 케이스는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7, 6에 40에 절반하면 21이고요. 요거 6이죠? 요거 2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또는 얘 또는 얘가 일어나는 거, 둘 사이 배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더해주면 되죠? 21분의 9. 7분의 3. 자, 그 다음에 애기점풀. 자, 2개의 사건이 있어. 자, A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곱사건의 확률,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얼마냐면 8분의 1이고요. A, 교, B의 여사건. 여집합이 이제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16분의 3인데, 뭘 구하는 거냐면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옛날 그램을 그려서 집합에서 하는 식으로 좀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전체 집합은 이제 우리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 S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A, B. 원래는 이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를 그냥 1로 쓰면, 얘를 1로 고정시키면, 예를 들어서 TA가 2분의 1이다. 그럼 얘의 뜻은 원래 전체가 2일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항상 얘를 1로 고정시키면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라는 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선생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분수가 돼요? 그냥 B만 그렇다는 거지. 얘를 1로 고정시켰을 때의 상대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를 1로 놓고 푸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건 여기 들어갈 확률인데 얘를 1로 놓은 거니까 저기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그냥 8분의 1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얘가 뜻하는 건 뭐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웠을 때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나오면 얘는 차집합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뜻하는 건 A 중에서 B를 빼는 거니까 A 중에서 B를 빼면 여기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률이 16분의 3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게 16분의 3이라는 뜻이야. 아, 여기가 16분의 3이구나. 전체를 뭘로 봤을 때? 1로 봤을 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A 사건의 확률이잖아. 그럼 A 사건은 여기 빨간 거하고 여기 노란 거 이거 합한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얘는 16분의 3 더하기 8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16분의 5가 답이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어볼게요. 자, 거기 맨 위에 보면 사건 A의 여사건을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고 A 사건이 일어날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얘는 전체 확률은 항상 1이거든. 거기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경우 확률을 구하기 좀 어려워. 근데 그거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기가 좀 쉬워. 그럴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그 여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이 정도는 다 할 겁니다. 자, 이 샘플 한번 보시면 주머니 속에 5개의 흰공과 흰공이 5개가 있고요. 빨간 공이 3개가 있어요. 빨간 공이 3개가 있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체야. 적어도 1개가 흰공일 확률, 1개가 흰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적어도 1개가 흰공 나온다는 거 2개 뽑을 거예요. 흰공이 하나 나오고 빨간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둘 빵개 나올 수도 있지. 케이스가 2가지니까 그 케이스 2가지를 각각 풀어서 분류한 거니까 걔네들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케이스 2가지밖에 안 되니까 굳이 여사건의 확률을 좀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적어도 1개의 흰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놈의 여사건은 흰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간 공 2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서 1에서 얘가 나오는 확률을 빼버리면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를 통합니다. 전체 확률 1에서 6번의 확률은 빨간 공 2개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 8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가 뽑힐 확률. 이게 6번의 확률.
1에서 빼면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자, 계산하시면 1 빼기 얘는 7, 8에 56의 절반은 28에다가 3이 되겠죠? 그거의 확률은 28분의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기전 별도입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 1이야. 아, 그러면 A 또는 B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네. 왜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1이라니까. 1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전사건의 확률이잖아. A1이라는 건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은 A 아니면 A 또는 B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럴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의 6번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걸 이제 보여주죠. 자, 벤다이어그램 그래요. 또 A 사건, B 사건 전체 표본 공간. 얘는 1로 보는 거야. 확률을 쓸 거야. 이 영역에다가. 근데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1이니까 여기가 1인 거지. 그지? 그럼 이 바깥쪽은 공사건이라는 거야. 고민 안 해도 돼. 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의 확률이 3분의 1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여기가 6분의 1이야. 자, A의 6번이 일어날 확률. A의 6번이 일어날 확률은 얘를 재면 여기지. 그지? A의 6번이 일어날 확률? 여기 1분의 1이래. 여기 전체 3분의 1이래. 그럼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공사건이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 없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요만큼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6분의 1을 빼면 그게 결국은 A의 6번이 일어날 확률 아니야? 그지? 이게 얼마냐면 6분의 1 되는 거야. 벤다이어그램 그려주면 쉽게 나온다. 자, 이기는 8번 봅니다. 8번 5번. 두 개의 사건의 A와 B에 대해서 A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4분의 3.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 3분의 2. 뭘 구하라고 하면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또 하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또 그래볼까? A 사건, B 사건, 합사건이라는 건 합집합. 얘 확률이 4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거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B에서 A를 뺀 거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 여기가 3분의 2. 그럼 끝났네. 여기가 3분의 2야. 전체가 4분의 3이야. 내가 구하려면 여기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 거하고 지금 노란 거, 여기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A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노란 거에 해당하는 걸 3분의 2를 더한 게 A와 B의 합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4분의 3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럼 얘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주시면 되죠. 1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운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거예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걸 A, 두 번째 나오는 걸 B. 근데 얘 둘 사이의 관계가 있다고의 관계가 있어. 이거나 또는 이거일 확률을 구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놈을 A, B라고 할 때 그게 이런 조건이 되거나 또는 이런 조건이 될 확률을 구해요. 자, 편의상 얘를 A 사건이라고 하고요. 얘를 편의상 B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요거를 확률로서 표현하면 A 사건에 집중해서 확률을 구하고 B 사건에 집중해서 확률을 구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빼버리면 합사건의 확률이 되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부터 구해봅니다. 주사위 두 번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라는 걸 기억해 두고 요렇게 될 경우의 수하고 요렇게 될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죠. 이렇게 되려면 잘 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을 했는데 2가 되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저쪽에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케이스가 이런 거 아니야? 이 0을 가지면 2를 가지면 되고 얘가 1을 가지면 1을 가져도 되고 여기가 2를 가지면 0을 가져도 되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한 A의 순서상을 다시 구해보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A가 3밖에 안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 B는 5를 가져도 되고 이렇게 또는 얼마 가져도 돼요. 이게 마이너스 2 되려면 여기가 A가 B가 2를 가져야 되지. 그러면 이때의 순서상은 A, 3에 대해서 B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이 1이 된다는 건 A-3이 여기다 쓸까? A-3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건 4 또는 2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B-3이 또 1 대 또 같은 케이스잖아. B가 4를 갖거나 2를 갖는 케이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는 4, 4, 4, 2, 2, 4, 2, 2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케이스는 얘하고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게 5, 2일 때 B가 가질 수 있는 건 3, 이렇게 되거든요. 다 됐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가 36가지 중에서 하나, 둘, 여기는 여기 두 가지에다가 여기 두 가지에다가 2 곱하기 2니까 4가지죠. 그러면 8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괜찮아. 쉬워. A와 B가 똑같을 거니까 1로 똑같냐 2로 똑같냐 뚜루룩 해서 6까지 있으니까 6이 되고요.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빼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중에서 A와 B가 같은 경우만 골라내면 되니까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그밖에 없죠? 여기 뭐 같은 거 없으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36번에 12죠? 이렇게 되겠다. 자, 예를 8번. 두 개의 사건의 A와 B에 대해서 A의 6번과 B가 배반 사건이래요. 그 규집합이 공집합이겠지. 이건 거지. B에서 A를 뺀 게 하나도 없다는 건 B가 A에 공집합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의 조건이 A의 여사건하고 B가 배반 사건이라는 의미는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면 반드시 B는 일어나는 거야. B가 A에 속해 있으니까.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는 거야. B가 일어나면 반드시 A가 일어나는 거지. 그치? B가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는 A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A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 교, B, 이어집, 파 여사건 7분의 1일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속에 들어가 있지 지금. 근데 여기 확률을 봐. 근데 얘 정보는 뭐냐? A는 일어나는데 B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잖아. A는 일어나는데 B가 일어나지 않을 동시. A는 일어나는데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A는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면 7분의 2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셔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무조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는 일어나지 않는데 A가 일어날 확률 7분의 1을 더한 것과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라는 건 그죠? 여기 나타나는 확률 7분의 2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것과 얘가 구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2분의 1에서 7분의 2를 빼주시면 돼요. 7월 7, 4니까 3인가요? 자, 이제 7번 라스트. 어, 7번? 이거 잘못 썼네. 번호가 잘 안 보여. 5번, 6번, 7, 28, 뭐야? 하여간 번호 모르겠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꺼낼 거야.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3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요게 4 이하이거나 또는 7 이상일 확률 요거이거나 요거일 확률을 봐요. 자, 요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자연수가 4 이하이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 뭐 5, 7 이러면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자연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인데 그게 4 이하이면 되는 거잖아. 또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7 이상이 되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7, 8, 9 이렇게 나오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7이 되는 거지. 7 이상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걸 노가다로 뛸 수 없고 이거 바깥쪽 얘보다 작은 거 얘보다 큰 거 이게 따지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뭘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우리는 이제 바깥쪽 범위를 따지는 것보다 안쪽 범위를 따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6번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거예요. 그럼 얘의 6번이라는 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요거 초과하고 요거 미만이 동시에 이 또는이 n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게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갖게 되는 범위가 이거 되는 그럴 확률을 구하면 그게 6번의 확률이고 그 전체 1에서 6번의 확률을 빼면 얘가 나타나는 확률이 된대.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케이스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케이스가 3가지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5인 경우와 가장 작은 자연수가 6인 경우와 가장 작은 자연수가 7은 안 되네. 2가지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가 5가 되는 케이스는 5는 하나 뽑혔다 치고 5보다 큰 놈 중에서 6부터 10 중에서 2개가 더 뽑히면 되지. 그럼 확률은 전체 10장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을 건데요. 6에서 10 사이에 해당하는 5개 중에서 2개 뽑히면 되지. 얘는 이미 뽑혔다 생각하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6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나머지 2장의 카드는 7부터 10까지 중에서 2개가 뽑혀야 되니까 10C 3에서 이거 몇 개요? 4개죠? 4개 중에서
두 장의 카드가 뽑히는데. 선생님 아까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10C3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또 한 번 쓸게. 10C4가 얼마였지? 이게 210이었죠. 10C3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120이야. 계산 한번 해봐. 여기 120분에 여기 10이 되고요. 120분에 얼마야? 6이 되죠. 그럼 얘네 두 개는 상호간의 배반 사건이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우리가 구하는 여사건의 확률 얘기죠. 16. 이게 여사건이에요. 그 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구한 답은 15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